왜 입시 제도가 이렇게 복잡해졌냐? 점수가 모자라면 괜찮아요. 점수가 모자라면 떨어지니까. 근데 점수가 남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학간노TV 에듀썰전 시작하겠습니다. 현 초등학교 6학년이죠. 6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치를 때는 지금 수능은 객관식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논술형으로 전환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논술형 수능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오늘의 에듀썰전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네. 이제 첫 고교학점제 2025학년도 네. 그러니까 네. 22학년도에 좀 시작은 하지만 네. 이제 제대로 정착하는 25학년도에 되는 거죠? 네. 맞는 그러니까 거죠? 정리해보면 네. 내년 2022년도에 네. 전국 일반고에 고교 학점제가 도입은 되지만 네. 이 도입될 때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을 약간만 변형해서 네. 수정해서 고교 학점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네. 2022년 내년도에 교육과정이 통째로 한번 바뀌어요. 네. 그래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2025년도에 고1이 되는 현재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완전 도입되는 게 전체적인 플로우고요. 네. 이 고교학점제 완전 도입이 되는 2025년도에 고1이 되는 아이들부터 입시제도를 싹 바꾸겠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부 장관께서 그 당시는 초5죠. 초5 네.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는 뭐 정시와 수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올 2월 달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그 앞으로 수능이 서술형, 논술형 수능이 될 거라는 예측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전 세계 추세가 지금 대입에서 보는 시험 자체가 서술형, 논술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고 네. 또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전제는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가 있다면 논술형 수능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뭐 채점에 대한 공정성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일단 국가가 1차 채점하고 아이들을 선발하는 대학이 두 번째 채점해서 두 점수를 뭐 비교 평균 뭐 이런 식의 나름의 방법으로 적용하면 공정성 문제도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계신 위치가 있다 보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이 그런 방향에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논술형 수능에 대한 얘기가 뭐 지금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꽤 네. 오래전부터 네. 나오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멋진 얘기 감사합니다마는 그럼 그동안에 지난 수년 동안 논술 전형은 왜 줄였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이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내신보다는 논술이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대학은 계속 논술 전형 유지하잖아요. 네. 근데 정부에서 논술 전형이 갖고 있는 문제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규 교육에서 아이들에게 논술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논술이라는 과목이 있긴 있는데 이건 교양 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칠 선생님의 구성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자꾸 보게 되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논술 준비가 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학원에 가서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정책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 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이 있게 되면 이 교육적 취지로는 옳다고 느껴지지만 지금 공교육에서는 논술을 가르칠 수 없다. 그러면 논술이 늘어나면 사교육이 폭발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럼 앞으로 왜 하필 2025년도에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 수능을 논술형으로 바꾸느냐? 그때 교육과정 바꿀 때 논술을 정규교육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사교육에 가서 논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 수업 시간에 논술을 배울 것이고 그런 배움의 과정 속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논술형 수능이 나오는 방향성을 볼 때 그냥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논술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논술 시험을 보는 방향으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 더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들, 그게 고교학점제에 연결이 될 것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목을 선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서술형으로 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논리적 프로세스나 아니면 교육적 어떤 가치로 볼 때는 저는 분명히 나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쉽게 잘 풀어서 전달을 열심히 열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지금 학생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새로운 미래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학생 선발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첫 번째로는 지금도 이미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학원 가잖아요. 논술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하기에도 논술학원 엄청 양상될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 논술 과목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학교 수업 내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 전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능이 가지고 있는 처음에 수능 태생했을 때의 이유가 수학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서 실제 이것이 수학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97점이냐 98점이냐 이 학생들에 대한 등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래 둘 다 우수하니 수학 능력이 있다고 본다라고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방향 자체가 무색하게 역시 또 줄 세우는 방법에 신종 어떤 아이템이 등장한 거예요. 신종 아이템이 등장해. 다만 객관식의 어떤 그 문제점들이 있었죠. 찍어서라도 맞으면 더 우수한 거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자 정시와 수시 중에서 정시의 비율을 높이기로 당장 작년에 결정을 했어요. 왜? 수시가 불공정하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근데 이건 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엄청나게 가중되는 전형인데 과연 이게 논란 없이 잘 안착할 수 있겠느냐 하다가 그냥 계속해서 이리 치여 저리 치여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고 없어질 전형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예측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술형 수능이 자꾸 논술로 가서 그런데 논술형 수능이 나오긴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설명했어. 제가 알기로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네네. 네, 그 과정 중심 평가, 네네네. 수행 평가, 네. 역량 중심의 네네. 교육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이나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보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네. 논술형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다시 한번 네. 이 교육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육이 지금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역량이 뭐냐 도대체? 네. 그걸 쉽게 설명하면 어떤 내가 원하는 목적, 목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총동원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의 수능, 원래 학력고사, 고등학교 때 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 내용을 시험으로 봐서 평가하는 시험 줄 세우기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그 시험 문제의 문제 푸는 기계가 돼 있더라. 네. 그래서 변형시킨 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지식을 기반에 깔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나왔을 때 배움의 힘을 통해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나갈 수 네. 있는 문제의 변형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키웠는데 그러니까 사교율이 폭발했고 결국 그래서 국가사교육이 생겼죠. EBS. 그래서 EBS 교재에서 문제를 낸다. 그랬더니 70% 이상. 네, 네. EBS 교재가 교과서가 돼버린 거죠. 네. 학교에서도 EBS 교재, 학원에서 EBS 교재. 그랬더니 이 문제가 다시 EBS 교재에 나온 문제를 잘 푸는 기계를 또 양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변화가 생겼는데 역량 중심의 교육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논술에 대한 문제를 쥐어주고 즉 단서를 주어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그게 결론이 있는 답변이든 열린 답변이든 이 단서를 활용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단서를 논리적으로 혹은 때로는 비판적으로 혹은 창의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어떤 자신만의 주장을 할 때 평가자는 이 친구가 주어진 단서를 제대로 활용했는지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어떤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혹은 거기에 자신의 개인의 창의성을 더했는지 이런 몇 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서 채점을 해서 이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전 세계가 공인된 어떤 시험 성적을 세계 유수의 대학이 점수를 인정도 해주고 또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프랑스식 바칼로레아에 대해서 우리가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논의들이 전 세계의 대입 시험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 시험을 딱 보니 문제가 있다. 바꿔야 된다. 근데 바꾸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 학교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교과안에 만들어야 된다. 물론 이런 논술 수업이 있더라도 사교에서 또 가르칠 거예요. 다만 국가에서 논술을 아예 안 가르치고 시험 보는 거와
가리켰는데 부족해서 네가 사교육을 도모해서 받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논술형 수능에 관련된 부분은 2022 개정교육과정, 내년에 바뀌는 교육과정에 어떤 교육과정의 틀이 짜지느냐를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취지는 늘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을 보았을 때 지금 이건 당장 문제점이 이미 노출되어 있어요. 이미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어차피 전국의 학생들을 수직으로 쫙 나열을 해서 가기 위한 학교들이 지금 랭킹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아무리 채점을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객관식 시험 자체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내신 성적에서 객관식 문제를 더 축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도 어차피 맞고 틀림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객관식이라고 하는 지금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학원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학생들이 이것도 종합적 사고력이 아니라 학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 길러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영역일 뿐인데, 다만 OECD 국가들이 대부분 채택한 방식이라고 해서, 주요 선진국이 채택한 방식, 대학 입학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0.1점 차이도 지금 인정을 못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는 과연 이것이 얼마나 무난하게 잘 정착할 수 있느냐, 저는 이걸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거의 취지가 앞으로 그렇죠. 미래 사회가 어떻고 네. 역량 중심이 어떻고 다 좋다니까. 취지가 나빴던 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모든 전형 자체가. 그러니까 취지가 좋으니 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네.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서술형 수능, 논술형 수능에 대해서 일본 도입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이유도 거기 네. 있어요. 과연 채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걸 AI를 동원해서 그 문서 판독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동원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정확성에서 한 9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대요. 근데 네. 입시에서 10% 8%의 오차는 엄청 큰 오차잖아요. 크죠, 그래서 그죠. 이제 결국은 포기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방안에 의하면 뭐 지금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채점을 하잖아요. 네. 기계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정한 어떤 기관에서 채점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아이들이 지원한 대학에서 우리 지원한 아이들의 그 논술을 보고 평가해라. 그래서 두 점수를 비교해서 뽑아라라는 어떤 지금 방향성에 대한 그 어떤 단서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 건 이미 대학이 논술 전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30대, 40대, 50대의 논술 전형을 하고 있으나 우리가 학종에 대해서는 뭐 금수 전형이다, 깜깜이 전형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논술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없지는 않습니다. 네.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근데 그 적을 수 있는 이유는 나름의 논술도 채점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채점 기준표와 이 학생이 쓴 거에 대해서 적용해보고 거기서 감점 요인을 찾아서 감점하는 어떤 네. 나름의 공정성의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공정성 시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 그래서 네. 물론 시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정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네. 공정성 자체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 중심의 선발 방식,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학생부 중심의 선발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시를 네. 계속 늘려왔는데, 갑자기 정시를 좀 더 늘려야겠다라고 하는 것과도 모순되는 지금 결정인 거고, 네. 논술 전형 자체를 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술형 수능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여기서도 또 모순이 생기는 거고요. 당장 지난해와 오늘날 발표한 바로 1년 안에서 있었던 일련의 교육 정책들이 다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또 하나가 입학 제도 자체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서 진짜 조금도 양보 못하는 이런 학교들. 왜 입시 제도가 이렇게 복잡해졌냐? 점수가 모자라면 괜찮아요. 점수가 모자라면 떨어지니까. 근데 점수가 남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남는 점수가 너무 아깝다 보니 그 점수를 잘 활용해서 한 칸 대학 더 올리고 한 개 더 학과 올리고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야 딱 맞게 가야 흡족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그런 국민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다. 이게 전 세계가 다 도입했다라고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사실 성급한 생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형들 중에 하나로 이것이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그 전형 자체가 유리한 학생은 그걸 선택하면 되겠지만 전 국민이 이걸 선택했을 때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된다. 네. 맞습니다. 그 맞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네. 취지가 맞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2022학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완성되는 것까지 그 고교학점제의 이제 수업 과정도 그렇게 변화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제가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을 좀 네. 드리면요. 고교학점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 바뀌고 이렇게 도입이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우리가 얘기 나오는 게 2028학년 입시예요. 네. 현재 초6 아이들이 6년 뒤에 대학을 갈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게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정치의 문제에서 교육을 뜯어내자. 그래서 교육은 교육을 위한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사회적 합의예요. 그런데 윤해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아마 이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수시와 정시라는 구분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수능 보기 전에 6장 쓰고 네. 수능 본 다음에 3장 쓰는 이런 구조를 다 없애서 모든 아이들이 수능을 본 다음에 원서를 낸다면 이 수시와 정시의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내신과 학생부와 혹은 수능 점수와 대학에서 볼 수 있는 면접이라든지 이런 모든 전형의 요소들을 다 내 테이블에 올려놓고 학생을 선발한다면 뭐 정시 확대냐 아니냐 이런 문제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그때는. 그래서 네. 그런 절차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앞으로 6년 뒤까지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정치의 색깔에서 벗어나서 이런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감시킬 것이냐 여기에서 이런 입시 문제의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건데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당연히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어느 하나 방향이 맞지 않았던 정책은 없었어요. 네. 다만 그것이 이슈화될 수 있는 네. 지금 문제점들이 벌써 그쵸. 보인다. 네. 다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6년 후의 문제고 앞으로 계속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칠 것이고 네.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전제 조건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이미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정시와 수시가 없어진다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고3 교실의 그냥 정상화를 위해서 전부 수능 뒤로 다 밀어버린다라고 네. 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형들이 얼마나 공감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전형이 될 것이냐. 그 승복할 수 있는 전형이 되기 위한 국민적 합의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어쨌든 방향은 좀 정해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또 원장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어떻게 조금 이 방향에 맞춰서 준비해야 하는지 좀 방향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히려 네. 지금 상황이 되게 애매한 게 네. 먼 미래에 대해서 이런 정보가 계속 나와요. 이런 식으로 네.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이런 네. 식의 방향이 딱 계속 나오는데 딱 지금 현재 중3 아이들부터 중1 아이들까지의 방향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입시에 대한 3년 예고제, 네. 4년 예고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고1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의 어떤 구체적인 그림은 네. 계속 이제 큰 변화 없이 가고 있고 이미 뭐 학생부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올해 중3이 되는 학생부터 중1이 되는 학생까지는 약간 깜깜해요. 그리고 갑자기 초6 되는 아이들부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네. 있는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이 교육부에서 나오는 발표나 정부에서 나오는 발표에 귀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가야 할 것이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좀 지켜보셔야 네. 앞으로의 어떤 교육 변화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성적을 포기하고 대학을 간다? 이건 뭐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고 두 번째는 성적을 얻기 위해 배운 나의 지식과 경험들을 어떻게 다른 쪽까지 확장시킬 수 있느냐도 이제 함께 지켜보는 인재 선발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점점 커질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성적을 기반으로 뭔가 조금 더 학교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본 경험을 학생들은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경험을 한 학생들을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교육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거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것인지 계속 열린 마음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방향에 맞춰서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외부 활동도 해야 된다는 거는 변함없는 진리인 것 같아요. 정책 방향 바뀌는 부분에서 잘 귀를 열어두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뭐든지 이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에듀설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